전산회계 1급 개정과목 이론 4번째 비용과 수익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입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매출은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과 용역 매출이 있습니다. 상품 매출은 상품을 매출하는 것이고 제품 매출은 생산한 제품을 매출하는 것이고 용역 매출은 서비스업에서의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에누리어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원가는 도소매업에서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고 제조업일 때는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에누리어 환출 그리고 매입 할인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이라고도 하며 영업활동 즉 판매와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영업의 수익은 매출 관련 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영업의 비용은 이자비용, 기부금, 그리고 각종 손실과 기타의 대손상합비를 말합니다. 대손상합비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합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에는 기타의 대손상합비가 있습니다. 대손상합비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한 거고 기타 채권에 대한 거는 대여금 그리고 미수금 그리고 선급금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타 채권으로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합비로 처리하고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에 대한 대손은 대손상합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인데 이 두 가지는 손익계산서 사항이 아니고 재무상태표 사항인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을 설명하겠습니다. 급여,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료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결산시의 전 직원에게 해당하는 퇴직금 추산액 또는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 12월 31일 결산시 퇴직금 추산액은 500원이다. 차변에 퇴직급여 500원 그리고 대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원 2014년 12월 31일 결산시 퇴직금 추산액은 900원이다. 그런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00원이 있죠. 500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정액은 900원에서 500원을 뺀 나머지 400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400원, 대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원을 추가 설정을 하게 되면 추산액 900원이 되는 겁니다. 2015년 4월 2일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200원이 되고 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900원이 있죠. 이 900원 중에서 200원만큼만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3일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800원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7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원을 차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 100원만큼만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2015년 12월 31일 결산시 퇴직금 추산액은 700원이다. 잔액이 없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700원, 대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원이 되는 겁니다. 잡급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 종업원을 위한 경조비라든지 회식비, 선물 구입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사업상 거래처 임직원에 대한 경조비나 식사비, 선물 구입비를 말합니다. 임차료는 건물이나 토지, 차량 등 자산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통신비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을 말합니다. 수도관리비는 본사 및 영업부 사무실의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을 말합니다.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 상공회소회비, 조합비, 각종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수선비는 건물이나 기계 등이 노후되어 수리 등을 할 때, 즉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적 지출은 원상복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는 차량에 대한 기름값, 차량 수리비, 엔진 오일 교환, 펑크 수리 포함합니다. 주차비 등은 다 차량 유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운반비는 상품이나 또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 지급되는 운반비를 말합니다. 보관료는 재고자산 보관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수료 비용은 중개수수료, 도난방지수수료, 어음추심 수수료를 말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예산에 있는 정상적인 연구비로서 무형자산 조건이 안 될 때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다. 이 두 가지와 똑같은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개발비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도서인쇄비는 도서 구입비나 신문 구독료 그리고 각종 인쇄비를 말합니다. 소모품비는 1년 이내 사용되어 소모되는 것으로서 주로 사무용품, 주방용품, 청소용품 등을 말합니다. 사무용품은 별도로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건물, 비품 등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포함입니다. 사용하거나 시일의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될 때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무형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의 대손예상과 대손 발생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출장가서 사용한 숙박비와 식비 그리고 교통비를 말합니다. 잡비는 TV 수신료, 폐기물 처분비 등 특별한 계정 과목이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영업의 비용을 설명합니다. 이자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기부금,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불우유토끼 성금이나 정치자금, 각종 기금을 말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이 회수 불능되었을 때 거래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800원이 회수 불능되다. 단기대여금이 회수 불능됐으니까 대변엔 단기대여금이 되고 차변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 원래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단기 매매증권, 단기 처분 목적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할 때 지출되는 비용, 수수료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 10주, 액면가 100원짜리를 15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10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급했다. 단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 금액은 10주 곱하기 150원입니다. 액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500원이 되고 이때 지급되는 수수료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변에 현금 1,510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기간 중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을 때 단기 처분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 10주, 액면가 100원, 장부가 150원을 13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0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 받다. 단기 처분한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이었습니다. 액면가는 필요가 없고 주식 10주를 장부가 150원이니까 1,500원이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500원이 되고 130원에 팔았으니까 10주 곱하기 130원 1,300원입니다. 이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1,300에서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만 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80원이 되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만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결산 시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할 때 취득 원가보다 공정가액이 하락됐을 때 나오는 계정 과목입니다. 결산 시 단기 보유주식 10주, 장부가액은 100원짜리를 공정가액 90원으로 평가하다. 10주인데 한 주당 100원이었죠. 장부가액이 1,000원짜리가 9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평가손실이 발생했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원이 감소하고 차변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 건물, 비품, 차량, 기계장치 등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을 때입니다. 취득원가 1,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원의 비품을 7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취득원가 1,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 200원이면 장부가액은 800원이 됩니다. 장부가액은 800원. 장부가액 800원짜리를 7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원이 발생합니다. 일단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대변에 유형자산 비품을 적고 이 비품에 딸려있는 감가상각누계액도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비품 1,000원,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200원, 장부가액은 800원이죠. 그리고 외상으로 처분했지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미수금 700원,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원. 외환차손. 외화 채권, 외화 채무의 회수 또는 상환 시 발생 시점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말합니다. 장기 차입금 중에서 외화 차입금 100불이 있는데 보통 예금에서 상환했습니다. 상환했다는 말은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차입할 당시는 1달러당 800원이었는데 갚을 때 상환할 때는 1달러당 900원입니다. 일단 장기 차입금을 갚는 거니까 차변엔 장기 차입금,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됩니다. 금액은 100달러인데 차입할 때 800원이었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8만원이 되고 오늘 상환할 땐 900원이니까 100달러 곱하기 900원에서 보통 예금은 9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만원만큼이 바로 외환 차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중 외화 매출 100달러를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다. 매출할 때는 1달러가 800원이었는데 회수할 때는 750원.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일단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엔 보통 예금이 증가하고 대변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금액은 100달러 매출할 때 800원이었죠. 그래서 100 곱하기 800 하니까 8만원이 되고 오늘 돈 받는 건 100불 곱하기 750이니까 7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외환 차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화 환산 손실. 이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외화 채권, 외화 채무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입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나오는 겁니다. 결산 시 장기 차입금 중 외화 차입금 100달러를 평가하다. 차입할 때는 800원이었는데 오늘 기준 환율은 900원이다. 장기 차입금이 증가한 거죠. 왜냐하면 빌릴 자신은 100원이었죠. 그래서 8만원이었는데 오늘 9만원 된 겁니다. 그래서 8만원이 9만원 됐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만원이 증가하고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100불 곱하기 환율 떨어진 게 100원이죠. 그래서 100원. 이렇게 구해도 되는 겁니다.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중 외화 매출 100달러를 평가하다. 외상 매출할 때는 800원이었는데 오늘 기준 환율은 700원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원래 8만원이었죠. 8만원. 100불 곱하기 800원. 8만원인데 오늘 700원 됐기 때문에 7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만원이 감소하고 역시 외화 환산 손실이 만원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외화 매출이 100달러였습니다. 100달러 곱하기 외상 매출 800인데 700 됐죠. 역시 환율이 1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락된 금액 100원 해서 만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 손실. 화재 발생 및 수해 발생으로 손실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000원, 감가상각 누계 200원, 상품 800원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다. 대변에 건물 1000원, 상품 800원이 감소하면서 이 건물에 딸려있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옛날엔 미결산으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미결산이 나오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던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던 재해 손실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소유하고 있는 약소보험을 지급 기일 전에 할인받을 때, 즉 받으러움을 현금화할 때입니다. 정상상점에서 받은 약소보험 1000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원과 수수료 비용 2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이런 경우 대변엔 받으러움 1000원이 감소하고 할인료하고 수수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고 잔액만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할인료는 할인 날짜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에 발생한 비용이나 수익이 잘못 기록됐을 때 발생된 손실을 말합니다. 전기에 납부할 보험료 800원이 누락되어 오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럴 때 보험료로 처리하지 않고 작년도 보험료, 작년도 비용이기 때문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800원. 잡손실. 현금 과부족. 현금 부족액이 결산 시까지 원인 불명일 때 또는 결산일에 현금이 부족할 때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4월 5일 현금이 장부잔액 500원인데 실제 잔액은 400원이다.
영업기간 중에 돈이 모자랐죠. 이럴 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결산시까지 현금 과부족 잔액이 원인 불명이다. 이 부족이 원인이 불명이죠. 이럴 때는 이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면서 결산 때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현금 장부잔액 500원이고 실제 잔액 400원을 발견했다. 결산 때 현금이 부족하면 아까처럼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잡손실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추산액으로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위 곱하기 법인세율입니다. 10월 1일 법인세 중간연회백 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 중간연회백은 작년에 낸 법인세 반 정도를 올해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작년에 법인세 2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만원을 먼저 납부하기 때문에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11월 3일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만원 중 원천징수액 5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대변엔 이자수익 만원이 되고 이자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했죠. 이 원천징수세액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잔액은 보통예금 9,500원. 12월 31일 결산시 법인세 추산액은 25,000원이다. 법인세에 대해서 선납세금이 있었죠. 이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 1,500원이 되고 차변엔 법인세 등 1,500원이 발생을 합니다. 추산액 25,000원 중에서 1,500원을 뺀 나머지 14,500원이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차익, 외화채권이나 외화채무 등을 회수 또는 상환할 때 발생 시점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말합니다. 장기 차입금 중 외화차입금 100달러를 보통예금에서 상환하다. 차입시 1달러당 800원인데 상환시 1달러당 750원입니다.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죠. 갚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변엔 보통예금인데 100달러인데 차입할 때 800원이었죠. 그러면 100달러 곱하기 800 하면 8만원입니다. 장기 차입금 8만원. 근데 오늘 상환할 때는 750원이니까 100달러 곱하기 750 하면 75,000원입니다. 이럴 때 외환차익이 5,000원 발생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중 외화매출 100달러를 보통예금으로 회수하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엔 외상 매출금인데 금액은 회수할 때 100달러 곱하기 9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9만원이 되고 외상 매출금 800원이었죠. 그래서 100 곱하기 800 하면 8만원입니다. 외환차익 만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화 환산이익, 결산시 외화채권, 외화채무의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결산시 장기차입금 중 외화차입금 100달러를 평가하다. 차입할 때는 1달러당 800원인데 오늘 평가할 때 기준환율이 750원입니다. 그러면 장기차입금 8만원짜리가 75,000원 된 거죠. 그래서 5,000원 감소했는데 또는 100달러가 1달러당 50원씩 감소했기 때문에 차변에 장기차입금이 감소하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이 발생합니다. 100불이죠. 그래서 100불 곱하기 800원짜리가 750원, 50원 감소했죠. 그래서
곱하기 50원.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중 외화 매출 100달러를 평가하다. 외상 매출 시 1달러당 800원인데 평가 시 기준 환율은 900원입니다. 그러면 100달러 곱하기 매출할 때는 800이면은 8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평가할 때는 900원, 9만원이 됐죠. 외상 매출금 만원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만원이 발생합니다. 100달러 곱하기 외상 매출금이 800원이 900원 돼서 100원씩 증가했죠. 그래서 곱하기 1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산 수중이익, 타인으로부터 자산, 비품,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에어컨 만원을 기증받다.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자산 수중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중이란 말은 기증을 받았다. 받을 숫자니까 기증을 받아서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이 생깁니다. 채무 면제이익은 타인으로부터 채무, 차입금이나 외상 매입금 등을 면제받았을 때 대표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만원을 면제받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에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엔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잡이익, 현금 과부족, 현금 과잉액이 결산시까지 원인 불명일 때 또는 결산일에 현금 과잉액 또는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받을 때 4월 5일 현금 장부잔액 500원이고 실제 잔액은 550원이다. 영업기간 중에 돈이 남으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현금 50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50원. 12월 31일 현금 과부족 과잉액 결산시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임시수익으로 처리했던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없애줍니다. 그러면서 잡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현금 장부잔액 500원, 실제 잔액은 550원이다. 결산 때 돈이 남으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50원, 대변에 잡이익 50원. 보험수익,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000원, 감가누계액 200원, 상품 900원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다. 건물과 상품이 탔죠. 대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건물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없애주고 손실된 금액, 그거를 바로 재해손실로 처리합니다. 보험이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무조건 재해손실로 처리합니다. 보험금 2,000원이 확정되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이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매출할인, 외상 매출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조기회수한 경우 이자 상당의 금액을 할인해 줄 때 매출할인을 처리하는데 이 매출할인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을 뺀 게 순매출액이기 때문에 이 매출 할인은 매출의 차감 항목입니다. 외상 매출금 만원을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게 되어 10%를 할인하여 주고 잔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외상 매출금 조기 회수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만원, 10%면 1000원을 할인해 줬죠. 요 할인, 이것이 바로 매출 할인 1000원이 되고 현금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경우
이자 상당의 금액을 할인받을 때 이걸 매입 할인 그럽니다. 이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및 환출과 매입 할인, 순 매입액이 되죠. 외상 매입금 만원을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지급하게 되어 10%를 할인을 받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만원이 감소하고 대변의 할인받은 금액 매입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수익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